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심사 기준을 대폭 낮췄음에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기준을 더 하향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타 지역의 천안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들이 천안 축구종합센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놔 박상돈 천안시장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경기 전 아산시장이 위촉한 도시디자인 분야 정책특보가 신정호 지방정원에 들어설 조각작품 작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곧장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바다를 통해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12월 9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수건사업인 천안역 증개축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9월 입찰가격 심사 기준을 기존 300%에서 50%로 대폭 낮추며 사업자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이 낸 경부선 천안역사 증축공사 제5차 입찰 공고가 유찰된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이러자 국가철도공단은 심사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계속해서 난항을 빚고 있어 천안시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3차 공고에서 입찰 가격 심사 기준, 즉 PQ를 300%에서 50%로 낮췄고 종합 심사 낙찰제 기준 역시 200%에서 100%로 낮춘 가운데 4차 공고에선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의 업체가 입찰에 응한 것입니다. 시와 공단은 다음 공고 시 이 업체가 응하면 수의 계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5차 공고에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서 다시 입찰은 답보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천안시는 이 점에서 무척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공사들을 두 번을 불러서 설명회를 했어요. 공단에서도 걔네들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공사는 사실은 아니죠. 신규로 이렇게 짓는 것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공단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PQ 기준을 기존 50%에서 더 낮춰 대형 건설사들만이 아닌 중견 회사들도 입찰에 응할 수 있게끔 문호를 넓히자는 것이었습니다. 메이저 회사인데 실적은 없는 회사들이 있고 중견 회사인데 증개축한 또 실적은 있어서 공단에서는 PQ를 조금 더 낮추자. PQ를 당초 300에서 50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낮춰서 중견사들이 증개축을 했던 업체들. 중견 기업들까지 조금 그 문턱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거를 좀 개방을 하겠다. 시는 다가올 6차 공고 시에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착공 시기는 늦어도 내년 2월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은 김영석 신임관장 뉴라이트 논란에 이어 제2독립기념관 추진 등 올해 유독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독립기념관 추진은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었고 이에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천안 독립기념관 명칭을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천안 독립기념관의 명칭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민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5%가 타 지역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들 중 51.1%는 반대 이유에 대해 국민성금으로 건립된 기존 기념관의 상징성 훼손을 꼽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명칭이 난립할 경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6.7%, 독립기념관이 이데올로기적 논란에서 자유로워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1.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타 지역에도 독립기념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이유에는 독립기념관의 명칭을 특정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건 특혜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독립기념관 명칭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조사를 의뢰했던 천안시는 다시는 제2, 제3의 독립기념관 설치를 운운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봅니다. 독립기념관의 명칭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국민 절반 이상이 앞으로는 제2, 제3의 독립기념관 설치를 운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경기 전 아산시장은 재임 시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정책특보를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신정호 국가정원에 들어설 조형물 12점 가운데 2점이 도시디자인 분야 정책특보인 A씨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A씨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자인 H건설사는 지난 7월 20억 상당의 조형물을 신정호 지방정원 일원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가결했습니다. H건설이 기부 체납하기로 한 조형물은 총 12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점이 도시디자인 분야 A특보 작품임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제작비와 창작비 등 A특보 작품 2점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5억 600여만 원입니다. 결국 A특보는 5억여 원을 챙기는 셈입니다. 이를 두고 아산시의 천철호 의원은 정책특보 운영규정 위반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니길 바랬으나 역시나였습니다. 2개의 조형물 작가가 아산시에서 위축한 도시디자인 정책특보이며 참여자치위원이었습니다. 분명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 제7조에 자문활동을 통해 사익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것은 시 행정이 불러온 결과물입니다. 한편 신정호 조형물 기부 체납 당시 아산시는 작가와 작품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부 체납하기로 한 조형물에 정책특보 작품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시가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돈을 따로 드리거나 사비를 지출한 상황이 아니에요.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몽규 현 회장과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 교수 등이 후보로 나섰는데요. 이 중 허 전 이사장과 신 교수가 천안축구종합센터 사업에 중대 영향을 미칠 공약을 내놔 박상돈 천안시장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내막인지 최영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내년 초 있을 예정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는 현직인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 교수 등 3명이 출마합니다. 이들 중 허정무 전 이사장과 신문선 교수는 공약에서 천안에 건립되고 있는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 기존 정 회장과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천안시가 추진했던 안과는 다른 내용을 들고 나왔고 천안시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정무 후보의 경우 기존의 파주 NFC와 천안축구종합센터의 투트랙 운영안을 내놨고 신문선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본부 사무실이 천안으로 이전 결정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뜻을 피력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들 두 후보의 공약이 발표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가 맺은 협약의 내용대로 건립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가 2,335억 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1,550억을 부담한다.
그래서 그 총 사업비는 3,885억 원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 대표팀 훈련장을 천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지금 해와서 그럼 우리는 돈만 부담하고 실질적인 지역의 개발 효과는 전혀 없이 그냥 빈 껍데기 훈련장을 앉힌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당초 협약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논의는 정말 피해야 된다. 천안시는 이와 더불어 만약 이들 중 한 후보가 당선이 돼 축구종합센터의 본래 협약 내용과 달리 진행된 경우 천안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협약 내 근거조항을 설명하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의 기본 틀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제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는 천안입니다. 이에 지난 4일 천안시청에선 도민체전 상징물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보고회에서 도민체육대회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 시안이 선보였습니다. 이 공식 엠블럼은 횃불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독립운동의 고장인 천안의 특색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천안에서 열릴 제77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사용될 엠블럼을 비롯한 상징물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용역사는 상징물이 대회의 이미지를 만드는 첫 출발인 만큼 천안과 충남의 정체성과 대회 컨셉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1차원적 디자인에서 탈피,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상징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안고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도민체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천안이랑 그리고 도민체전의 연계성을 찾다 보니까 3.1운동이나 그 독립기념관 그리고 봉화제로 비롯한 그 우리 열정과 그 투지를 지닌 그 횃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횃불을 모티브로 해서 최대한 심플하고 그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엠블렘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엠블럼은 횃불과 천안과 충남의 이니셜 약자인 알파벳 C를 형상화해 눈길을 끌었고 포스터에는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한 천안시 마스코트 나랑이와 보조 캐릭터인 횃불이도 함께 등장해 독립운동의 고장 천안의 특징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내년에 있을 대회가 품격 있고 실용적인 대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충남의 수부도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그만한 위상을 표현하는 상징물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품격 있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치렀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포부입니다. 수도시에서 개최하는데 조그만 그 군소 시군 수준밖에 안 됐다. 이런 평가는 난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시각을 좀 높여서 이 영역을 해오신 거를 평가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임명 당시부터 자질 시비와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유성여 아산문화재단 대표가 아산시 의회에 출석해 재단 새해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유 대표는 업무 관련 질의에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과 무관하게 자질 미달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성여 대표는 아산문화재단 대표 임명 당시부터 자질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산시는 유 대표가 이순신 축제 품격을 높였다며 엄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 대표 본인은 현안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군악의장대가 지금 아산시의 고유 축제입니까? 아닙니다. 이순신 축제가 고유 축제입니다. 네. 그 군악의장대는 지금 고유 축제가 아니고 네,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컨텐츠가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진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룡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차별화된 지점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이미 지역예술계에선 유 대표가 문화재단 대표로서 기획 능력이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팽배했습니다. 유 대표가 아산시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 같은 비판이 사실에 부합함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지난 행감 때 불출석한 이유를 따져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등 시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의원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녹을 먹고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이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막중한 기관입니다. 근데 어쨌든 행정감사 불출석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자료 요구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5일 당진시청에서 충남해양수산 미래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이란 슬로건으로 2035년까지 13조 원 투입해 충남의 세계 최고 블루카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미래비전의 핵심 뼈대입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충청남도가 오는 2035년까지 13조 원을 투입해 충남의 세계 최고 블루카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한 비전으로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을 설정한 충남도는 생명의 바다, 경제의 바다, 역동의 바다, 혁신의 바다, 미래의 바다 등 5대 전략을 설정하고 향후 10년간 충남도의 해양 지도가 다시 쓰여지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해양수산 발전의 기틀을 가지고 해양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서 미래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3조 원을 투입해서 살기 좋은 어촌, 의되는 미래 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충남도는 또 2035년이 되면 충남의 바다는 어업 총 생산량 연 21만 톤, 수산물 수출 3억 달러, 어가소득 연 8,200만 원 등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청당 1번가와 시청 앞이 천안시로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받았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받은 청당 1번가 골목형 상점가엔 천안 세무서 인근 109개 점포로 구성됐으며 시청 앞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시청 맞은편 율곡 스퀘어 건물 일대 147개 점포가 속해 있습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의 신청이 가능해졌고 시설 및 경영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완 종축장 이전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종축장 이전 개발 범천안 시민추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사업비 증액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전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확정한 사업비는 기존 7,023억 원에서 1,080억 원 증액한 8,103억 원 규모입니다. 성완 종축장 이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이전 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재택 추진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충남도 그리고 천안시가 모든 역량을 기울여 총사업비 변경을 이끌어내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CA미디어그룹 천안신문이 지난 5일 천안 S컨벤션에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합동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송년회에선 특히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2024 천안신문 가족신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천안 불무중학교 정우진 학생 가족들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고 천안신문 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명일 대표이사는 올해 36주년을 맞은 천안신문은 앞으로도 언론이 가져야 할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달 5일이었죠.
제1동포학교인 일본 교토국제고를 찾아 야구부에게 격려와 희망을 전하고 오신 강동복 교토국제고 야구부 후원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천안TV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요, 지난달 5일이었죠. 일본 교토국제고 야구부를 찾아서 격려를 하고 예. 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교토국제고등학교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지역에 우리 제1동포들께서 2세 교육을 위하여 1947년도에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예. 설립한 민족 동포학교입니다. 예. 이 학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세 교육에 정진한 결과 지금은 교토 국제 고등학교로 승격시켜서 지난해 야구부 학생들이 예. 고시엔 야구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지난 8월 23일 예. 일본 전국 3,200개 고등학교 야구부 결승에서 네. 우리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해가지고 예. NHK 생방송으로 동해바다 건너 야마도 땅에 있는 그 국제고 학생들이 우리말로 예. 교가를 부르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예. 감동을 느꼈고 예. 참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현장 방문을 네. 해서 예.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네.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독지가들과 시민들과 힘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방문을 해왔습니다. 네. 이 야구부에 건조기, 세탁기 등 1,500만 원 상당의 아주 통큰 후원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통큰 봉사는 아니고요. 네. 제가 지난 추석 연휴에 시간을 내서 학교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야구공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라 터진 공을 꿰매서 연습을 해서 고시엔 야구에서 우승을 거머쥔 이야기를 접하고 제가 학교를 방문했더니 예. 61명의 야구 선수들이 매일 빨래를 해야 되는데 세탁기도 고장난 게 천지고 심지어는 세탁물을 말릴 수 예. 있는 건조기 한 대가 없어서 그 건조기 없는 환경에서 세탁물을 학생들 방에다가 말리고 있으니까 방 안이 온통 곰팡이가 이루 마르게 펴 있고 또 그 습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감기를 달고 산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민간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야구부 학생들의 기숙사와 예. 또 야구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 귀국해서 제가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아니,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네요. 그럼요. 예. 네. 회장님께서는 이제 현재 교토국제고 야구부 후원 회장을 맡고 계신데 아까도 이제 말씀은 잠깐 해주셨는데요. 또 계기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제가 후원회장을 맡을 입장은 솔직히 아닙니다. 네. 그런데 백승환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의 많은 언론사와 또 독지가들이 다녀갔지만 환경만 둘러보고 인터뷰만 했지 야구공 하나 보내준 민간단체가 없었는데 우리 천안의 국제로타리 3620 지구에서
보조금 600만 원, 또 하늘샘 교회, 문치과 병원,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200만 원 또는 5만 원서부터 성금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민주평통 천안시 협의회, 천안시 개발위원회 등에서 많은 협찬을 해 주셔서 건조기 4대, 세탁기 10대를 1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장 선생님께서 민간단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펼쳐 주셨는데 앞으로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샤워실 개선 등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으니까 저보고 좀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간 일행들과 함께 저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하겠다 해서 자의반, 타의반 제가 승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들 이제 말만 할 뿐이었는데 직접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경사났네, 경사나서일 것 같습니다.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창설 25년 만에 일본 역사상 최초로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학생들에게 한번 또 격려와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프로야구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프로야구가 있기까지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황금사작이라든지 청룡대기 그 고교 야구가 활성화되어 있다가 지금은 또 프로야구에 좀 밀린 듯 하지만 일본은 이 고시엔 야구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대단한 그러한 그 경기입니다. NHK가 생방송을 하고 일본의 2대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이 주관하는 이러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우리 동포학계의 대단한 영광이고 대한민국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달식장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라. 남보다 1시간 덜 자고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농부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농작물이 쑥쑥 큰다는 속담이 있다. 새벽을 깨우는 청소년들이 돼서 일본 사회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훌륭한 제목으로 동량으로 성장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뿐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교토 국제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야구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또 좋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회장님께서는 현재 야구부 후원회장뿐만 아니라 천안 만세운동 기념사업회, 로타리 등 다양한 활동 지금 이어오고 계신데요. 또 앞으로의 계획도 또 궁금한데요. 천안 만세운동 기념사업회 대표회장을 현재 맡아서 유관순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후세에 기리고 추모하는 또 앙양하는 그러한 사업을 제가 1975년도부터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로타리 3620 지구에 2001년도 총재를 하면서 저는 조선족 비자 사기 사건 또 러시아로 이주했다 잊혀버린 동포 까레스키 고려인들 지원 사업 멀리는 1905년도 제물포항에서 일본인들에게 속아서 멕시코 애니깡 농장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일자리가 없어서 정착하지 못하고 쿠바로 내몰렸던
잊혀진 동포, 버려진 동포가 아직도 3세, 4세들이 2천여 명이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안토니오 김 회장이 할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에 한 번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국제로터리 3620주에서는 쿠바에 살고 있는 버려진 동포, 잊혀진 동포들을 국내에 초청해서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관광과 선진 산업단지 견학 등 약 10박 11일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속에 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지역 언론 창달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천안신문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지원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2차 사업 공기청정기와 락카룸 또 샤워장 개선 사업 등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교육부에 이야기가 돼서 사우나실 확장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함께 좀 도와주시고, 종이짝도 맞들으면 가볍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의 자존감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제1동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교토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경 개선 사업에 많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네, 강동구 후원회장님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면서 정책특별보좌관이란 사뭇 생소한 직책이 자주 언론에 등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위촉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박경기 전 아산시장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기 전 각 분야 전문가를 시정에 참여시키겠다며 올해 1월 기준 26명의 정책특보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책특보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유성여 정책특보를 아산문화재단 대표로 임명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게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신정호 지방정원에 들어설 조형물 12점 중 2점이 도시디자인 분야 박모 정책특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책특보 임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모호합니다. 그보다 지자체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하곤 합니다. 게다가 아산시의 경우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정책특보가 시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시청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특혜 시비를 잠재우려면 무엇보다 시 차원에서 감사를 벌이고 비위가 드러났을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선 정책특보 임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특보가 지자체장을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신소영이었습니다. 천안TV는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